전쟁. 생각만 해도 끔찍한 비극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 이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끔찍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내리는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이기는 쪽은 없는 걸까요? 모든 무력 충돌은 결국 관련된 모두에게 손해만 안겨준다는 이 강력한 주장.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죠. 아니, 전쟁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인데 왜 인류의 역사는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평화가 아니라 자꾸만 전쟁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전쟁. 이기면 다 얻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결국에는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폭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지금 같진 않았어요. 옛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요, 뭐 가끔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건 진짜 생존을 위한 거였고 규모도 작았죠.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고 국가라는 게 생기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전쟁이 더 이상 생존 문제가 아니라 영토나 자원을 뺏기 위한 조직적인 정책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시스템의 목표를 위해서 수백만 명이 동원되는 그런 대규모 폭력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죠. 전쟁이 남기는 진짜 청구서는 단순한 숫자로만 기록되지 않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치러온, 그리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대가들을 냉정한 숫자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7천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단 하나의 전쟁이 앗아간 생명의 수입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절반 이상이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민간인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의 첫 번째 대가, 이긴 나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적 손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경제적인 비용은 어떨까요? 베트남 전쟁 하나에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2천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핵심 목표 달성 못했죠? 결국 막대한 돈과 사람 목숨만 잃고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셈입니다. 요즘 전쟁은 좀 다르지 않냐, 제한된 전쟁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잘못된 정보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 여기서 이라크 민간인만 20만 명 넘게 희생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무장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하나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전 세계 GDP의 약 2%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만약에 보건이나 교육,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쓰였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전쟁에 친화적으로 짜여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 목숨, 경제, 환경, 정치적 안정, 뭘 갖다 대도 전쟁은 무조건 손해예요. 설령 단기적으로 뭔가 얻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파괴를 불러올 뿐이죠. 결국 전쟁은 이성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실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비이성적인 선택이 도대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이제 문제의 무엇을 봤으니 왜 그런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요, 어떤 나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전쟁을 결정하는 권력자가 그 참혹한 결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족장은 병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피를 흘렸죠. 하지만 지금 지도자들은요, 저 멀리 안전한 지휘센터에서 모니터 속 숫자를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거리감이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스템이 왜 자꾸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쟁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이니까 뭉치자 하면서 정치적 지지율이 오르는 국기 결집 효과가 있어요. 둘째, 군수상업과 정치가 얽힌 이른바 군산복합체라는 게 있죠. 이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갈등을 부추깁니다. 셋째, 미디어는 복잡한 국제 문제를 우리 편은 선, 상대는 악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전쟁을 정당화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나 지도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정말 끔찍한 오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무겁게 진단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해결책,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의 첫걸음은요, 바로 안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안보는 군사력으로 국경을 지키는 국가 안보였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을 지키는 인간 안보로요. 이렇게 지켜야 할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딱 30%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세계 회복기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돈으로 기후변화나 새로운 전염병, 교육 불평등 같은 인류의 진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죠. 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안보 투자가 아닐까요? 평화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과 같아요. 기둥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튼튼한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아예 전쟁을 계획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만들고, 외교적으로는 분쟁이 커지기 전에 빨리 나서서 중재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전쟁의 위험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는 학교에서부터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법, 외교, 시민, 문화라는 4개의 기둥이 동시에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무너지지 않는 평화라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심장,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요, 바로 우리 각자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묻지마 시기의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비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전쟁을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외교에 우리의 세금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반드시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전장에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의무는 우리 군인들더러 잘 싸우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지도자들이 전쟁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꺼내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전쟁은 정치의 궁극적인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실패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